이번 시간에는 포토샵에서 웹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우리가 포토샵에서 이미지를 만들고 웹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두시면 여러분들 쉽게 홈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파일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새로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자, 폭은 960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600을 주겠습니다. 해상도는 72픽셀, 웹에서는 72픽셀 이상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72픽셀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이미지를 손바닥을 더블 클릭하시면 전체 이미지가 보이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눈금자 표시를 이용해서 제가 어떠한 웹페이지를 만들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자, 단계를 넣어 줍니다. 지금처럼 자, 로고가 들어올 부분과 그 다음 내비게이션 메뉴가 들어올 부분들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미지가 들어올 부분, 이것은 대략적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이것에 대해서 정교하게 작업을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자, 일단 어떻게 만드는지만 알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자, 카피라이트가 들어갈 부분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가로선으로 단계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세로선으로는 어느 정도를 딱 결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100 사이즈, 가로로 100 사이즈, 그 다음에 세로로 960이니까 자, 960이면 840 정도 주면 되겠죠. 그러면 똑같이 가로로 960, 860 정도를 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양쪽으로 100만큼씩 빠져나온 게 되겠죠. 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전체적인 이미지에 컬러 값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전체 컬러의 색감은 제가 자, 컬러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블루톤으로 한번 줘보겠습니다. 색상의 블루톤을 선택을 하시고 Alt 딜리트를 넣으시면 전체적인 색상이 결정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사각 선택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가이드선을 따라서 사각형을 그려주시고요. 자, 이 안에다가는 그레데이션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시고요. 자, 추가한 레이어에 제가 그레디언트 오버레이 효과를 넣어보죠. 자, 그레디언트 오버레이에서 원하는 컬러가 회색 톤으로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 비율을 150% 정도 주시고 그 다음 OK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효과가 안 들어가고 있죠? 자, 효과를 제가 아무 컬러나 일단 Alt 딜리트 자,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그레디언트 오버레이 더블 클릭해서 자, 여기에 있는 컬러를 다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너무 짙은 컬러를 넣어주지 않겠습니다. 회색 계열을 넣어주고 그 다음 확인, 그리고 흰색 계열도 넣어서 이렇게 넣어주면 밝은 톤의 계열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좀 더 밝게 하겠습니다. 좀 더 밝게 이렇게 넣어주면 굉장히 밝게 색상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색상 값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인 버튼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그레디언트 오버레이 값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사각 선택 툴을 선택을 하시고 자, 선택 영역 풀어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검정색으로 사각형을 간단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Alt 딜리트 해서
검정색을 넣었는데 그라데이션 들어갔죠?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는 반드시 레이어에서 추가를 하신 다음에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추가한 레이어에 Alt, Delete 하시면 검정색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레이아웃 컬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 이렇게 색상 값을 주고 여기에 예를 들면 컨트롤 딜리트해서 흰색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흰색을 넣었는데 잠깐만요. 컨트롤 딜리트 레이어 또 추가하시고 그 다음 Alt 컨트롤 딜리트 컨트롤 딜리트 해서 흰색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레이어 1번에 있는 이 컬러를 그대로 이쪽에도 적용을 하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레이어 스타일 복사가 있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복사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레이어 3에 가셔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레이어 스타일 붙여넣기를 선택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효과 그레디언트 오브레이가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레디언트 오브레이에 들어가시면 지금 현재 색상에 그레디언트 오브레이 값이 결정되어 있고요. 자, 흰색 되어 있고, 자,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 회색 영역이 그레디언트 오브레이가 들어가긴 했지만 다소 밋밋한 감을 지울 수가 없죠. 자, 그래서 파일 메뉴에서 열기를 하셔서 포토 2에 있는 예제 중에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미지를 하나를 선택해서 불러오겠습니다. 자, 어떤 것을 불러오냐면 포토 10을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포토 10을 열으신 다음에 컨트롤 A를 누르시고요.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자, 여기에 컨트롤 V를 선택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내용을 Alt 키를 눌러서 드래그, 그 다음 또 드래그해서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 개를 Shift 키를 눌러서요 레이어를 병합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레이어로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레이어의 혼합 모드에 보시면 자, 여기에서 오버레이를 선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은은하게 색상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오버레이 또는 스크린을 선택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색상 값이 뒤에 은은하게 모양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양을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 글자를 넣어야 되겠죠. 자, 로고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로고 디자인을 하실 때는 이 안에다가 글자를 쓰시고요. 제가 투어 라고 썼습니다. 투어라는 로고를 만약에 이렇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 글자에다가 어떠한 색상값이나 이런 것들을 넣으려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많은 작업을 안 해본 만약에 초보라면 이 글자에다가 어떤 효과를 집어넣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자, 그럴 때는 투어라는 글자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투어의 창에 보시면 자, 스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타일 패널이 나타나죠. 스타일 패널은 제가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지금처럼 레이어 스타일이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스타일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 있는 스타일만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 메뉴를 눌러보시면 굉장히 많은 레이어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유리단추를 첨부한다. 그러시면 이렇게 유리단추에 첨부 파일을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스타일이 있다 그러시면 이렇게 선택해서 한 번에 로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또는 이렇게 만들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 더 많으니까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타일을 로고를 만들었고요. 스타일로. 그 다음에 또다시 글자를 써주셔야 되겠죠. 자, 우리가 글자를 쓸 때는 짙은 컬러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클릭해서 72픽셀을 36픽셀 정도로 맞춰주시고, 자, 원래 원하는 컬러가 검정으로 사용하시면 글자의 가독성이 너무 짙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는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컬러의 값을 과감하게 조금 더 낮게 설정을 해주시고요. HOME 홈 버튼, 글자가 좀 굉장히 크네요. 24픽셀 정도로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쭉 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A, view, about.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서비스,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컨택트. 이렇게 요 모양만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글자가 떠지고 내비게이션 메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정을 하신 다음에 이제 내비게이션 메뉴를 만드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경우에 여기에 레이어에 어떤 특정한 사각형 영역을 만들고 싶다면 레이어를 추가하시고요. 제가 마우스를 가져갈 때마다 여기에 또한 이벤트를 발생시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을, 둥근 사각형 이런 것들을 줄 수가 있겠죠. 컨트롤 Z. 스타일은 없음으로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둥근 사각형의 반경을 3픽셀 정도로 맞춰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뒤로 보내기 이렇게 하시면 제가 마우스로 이렇게 가져갈 때마다 이러한 박스 사각형이 따라다니는 거겠죠. 자, 이렇게 따라다녀서 뭐 하는 그런 메뉴를 만들고 싶다 그러시면 이것까지 같이 만들어 주시고요. 일단 파일 메뉴에서 열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자, 가운데에 들어갈, 이 안에 들어갈 이미지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풍차 이미지 포토 06.jpg를 불러옵니다. 자, 컨트롤 A를 눌러서 컨트롤 C를 누르시고요. 자, 여기에다가 컨트롤 V를 하신 다음, 자, 풍차 이미지의 특정한 부분, 특정한 부분만 잘라내기 위해서 레이어를 선택하시면 여기에서 패더 값을 선택을 하시면 재미난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 패더 값을 제가 15 정도를 줍니다. 그러면 제가 이 정도의 부분을 마우스 커서로 이렇게 잡으면요, 지금 현재 이렇게 모서리진 부분들이 보이시죠? 패더 값이라는 것은 주변의 경계 영역의 색상 값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컨트롤 시프트 I, 반전이죠? 자, 반전 눌러서 딜리트를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검정색 영역의 안쪽에 색상 값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D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뿌옇게 마치 스며든 듯한 느낌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컨트롤 T를 눌러서 자, 이 값이 다소 좀 떨어지게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여기 있는 부분은 지워줘야 되겠죠. 아랫부분은 딜리트. 패더 값을 다시 0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딜리트.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내용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 밑에다가 이제 글자를 넣어 주셔야 되겠죠. 여러가지
만약에 36픽셀 48픽셀에 about 과 관련된 이미지가 있다. 그러면 또다시 하나의 이미지를 더 불러옵니다. 열기를 눌러서, 자, 투어니까 여행을 간다. 그런 목적에서 또 다른 이미지, 이거 포토04.jpg를 불러오겠습니다. 오픈. 그 다음에 컨트롤 A를 눌러서 컨트롤 C, 그래서 컨트롤 V 붙여넣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T를 누르시면 이미지가 지금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의 옆에다가는 어떠한 텍스트를 또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글자가 들어가 있고, 그냥 나중에 여러분들이 텍스트는 타입을 치셔야 되니까 이 부분은 그냥 일반적인 글자 포인트 있죠. 10픽셀로 2픽셀 정도로 맞춰서 이렇게 글자를 넣어줍니다. 자, 글자를 게시판이라든지 여러가지 내용들을 넣어준 것은 드리미보에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여기에다가 어떤 특정한 작업을 글자를 다 넣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뭐 ASP나 JSP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한 역할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남겨두시면 나중에 이 부분을 잘라내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잠깐 컨트롤 T를 눌러서 이렇게 화면을 좀 작게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다가 이제 글자에 카피라이트 부분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카피라이트 2015년 디자인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놔가지고 all light reserved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다 만드신 다음에는 이제 잘라내야 되는데요. 자, 자르기 툴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분할 영역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영역 도구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얘를 이렇게, 자, 내비게이션 메뉴를 먼저 기본적으로 잘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로고 부분 다시 한번 선택해서 로고 부분을 잘못 잘랐네요. 다시 한번 이전 단계로 가서요. 자, 이전 단계. 로고를 먼저 좀 잘라내야 되겠어요. 그래서 로고 부분을 먼저 이렇게 자르고, 그 다음에 다시 내비게이션 쪽을 이렇게 자르시고요. 그 다음 이미지 부분을 좀 살려야 되겠죠. 자, 이미지 부분 살리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나중에 뭐 글자가 롤되는 그러한 어떤 메뉴를 만든다 그러면, 자, 이쪽에다가도 이것도 이렇게 잘라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어바웃과 관련된 이미지를 또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이 들어갈 부분이죠. 자, 이쪽에 최근 게시판 이런 것들 들어가게 된다면 블라블라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온라이트 리저브드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프로그래밍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디자인을 하셔도 됩니다. 자, 어떤 디자인은 여기에 이제 사업자 등록번호라든지 그러한 내용들을 써야 되는데, 일단 디자인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요. 이렇게 잘라내기 한 다음에, 자, 저장해야 되겠죠. 파일 메뉴에서 웹 및 장치용으로 저장 버튼 누르시면, 자, 다음과 같이 웹 및 장치용으로 저장이라는 파일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4장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뭐 화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지 않으면서 용량이 최적화된 그 이미지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60 품질 정도가 가장 좋겠죠. 그 다음 저장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자, 여기서 저장할 때 이미지 전용이 아닌 HTML 및 이미지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저장 폴더를 여러분이 직접 만드시면 됩니다. 자, 저장 폴더를 포토03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제가 이름을
만약에 투어라는 이름을 주면 투어 HTML과 이미지가 저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장, 그 다음 확인 누르시면 저장이 됐고 이미지가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확장자에 들어가 보면 다음과 같이 투어라는 HTML 파일과 이미지라는 폴더에 이렇게 조각난 이미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투어.html 파일을 더블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 투어.html 파일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잘낸다면은 홈과 내비게이션 하나씩 다 잘라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 한 것은 플래시를 또 넣을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까지는 얘기는 안 했고요. 이렇게 슬라이스해서 이미지를 자르고 전체적인 웹페이지를 만드는 아주 간단한 기초 작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응용해서 좀 더 복잡하고 다양한 작업들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